여러분, 역사책은 잠깐 덮어두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우리가 만날 사람들은요, 이 조선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아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다녔던 진짜 별나고 대담했던 인물들이거든요. 교과서에선 절대 안 가르쳐주는 조선의 진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임금님이 내린 사약을, 그것도 한두 잔도 아니고 무려 18사발을 마셨는데 멀쩡하다? 믿어지세요? 이게 대체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조선이라는 정해진 틀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낸 정말 대담하고 기상천외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붓으로 세상을 뒤집다. 그러니까 날카로운 말과 글을 거의 무기처럼 휘둘렸던 예술가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세상을 향해서 아주 통쾌하게 디스를 날린 남자 김삿갓, 그리고 또 한 명은 자신의 비극으로 오히려 세상을 감동시킨 여자 허난설원. 와, 진짜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산 두 사람이죠. 김삿갓. 이 사람 인생이 정말 영화 같아요. 원래는 뭐랄까, 장원급제에서 출세길만 걸을 것 같던 완전 엘리트 선비였거든요. 근데 운명이 진짜 얄궂죠. 과거 시험에서 자기 할아버지가 역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 그걸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자기 할아버지인 줄 모르고. 와, 이 사실을 알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서 평생 하늘을 볼 낯이 없다면서 삿갓을 쓰고 방랑 시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권력자들한테 아주 그냥 신랄한 풍자시를 막 쏟아낸 거죠. 그럼 김삿갓의 씨가 얼마나 대단했냐? 당시 사람들이 이랬대요. 야, 저거 분명 시인데 듣고 있으면 그냥 욕이야, 욕.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자의 소리랑 뜻을 진짜 기가 막히게 비튼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들으면 그냥 점잖은 시 같은데 그 속뜻을 파고들면 와, 뼈를 때리는 욕설이었던 거죠.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펀치라인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김삿갓이 새 선에 막 들이받았다면 허난설원은 좀 다릅니다. 시대의 비극을 그냥 온몸으로 끌어안은 사람이었어요. 아니, 여전은 재능이 있어도 펼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태어난 천재 시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삶이 너무 불행했어요.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 아이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결국 27이라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시를 전부 불태워달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동생, 바로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 누나의 시를 몰래 모아서 세상에 알렸고 이게 나중에 중국이랑 일본에서 완전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받은 거죠.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권력에 맞서는 배짱입니다. 붓이나 펜이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오직 깡 하나로 절대 권력에 정면으로 맞섰던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완전 원조 파파라치였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다면 타겟이 딱 한 명이었다는 거, 바로 왕입니다. 맞아요, 사관들이죠. 왕의 아주 사소한 거 하나하나,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까지 쫓아다니면서 전부 기록했으니까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관들의 프로 정신을 보여주는 진짜 레전드 일화가 하나 있죠. 그 무서운 태종 이방원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완전 굴욕이죠. 너무 창피하니까 왕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거 절대 사관이 알게 하지 마! 근데 바로 옆에 사관이 떡하니 서서 다 듣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붓을 들어서 이렇게 씁니다. 왕께서 말에서 떨어지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록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와, 왕의 그 명령까지 역사에 그냥 팍쥐해버린 거예요. 진짜 대단한 직업정신 아닌가요? 근데 권력에 맞선 게 사관들 뿐이었겠어요? 이 평범한 어부, 안용복의 이야기는 진짜 듣고도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일본 어부들한테 납치까지 당해요. 보통은 그럼 무서워서 벌벌 떨친데 이분은 오히려 일본 관청에 쳐들어가서 따진 거예요. 울릉도가 조선 땅인데 당신들이 왜 여기서 물고기를 훔쳐가냐고. 그 기세에 눌려서 일본이 다시는 안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약속을 어기고 또 나타나네? 그러니까 안용복이 이번엔 아예 자기가 조선 관리라고 신분을 속이고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요. 그래서 뭘 받아오는지 아세요?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땅이 맞다는 공식 문서를 받아옵니다. 이야, 진짜 한 개인의 배짱이 나라의 외교를 해낸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죽음조차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린 한 남자,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앞에서부터 달려온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사약이 뭔지 확실히 짚고 가야겠죠? 이건 그냥 독약이 아니에요. 임금님이 내리는 독약, 즉 명예로운 죽음의 형식이지만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사약을 받으라는 명이 떨어지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죽어야만 했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문신 이명수. 그가 죄를 짓고 이 사약을 받게 됩니다. 금부도사가 그의 앞에 첫 번째 사약 그릇을 내밉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사발, 두 사발 마시고 또 마시는데 아니 사약이 10사발째 들어가는데도 이 사람이 멀쩡한 거예요. 이제 슬슬 당황하는 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러 온 집행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사발. 와, 준비해온 사약 재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마셨는데도 이명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조선 역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집행관들이 막 쩔쩔매면서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명수가 태연하게 꺽 트림을 한번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 안 죽네. 그냥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배만 부르다. 와,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 자기 죽이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이런 농담을 한 거예요. 사약이 안 통하니까 어떡해요? 이명수는 결국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집행관한테 밧줄로 자기 목을 좀 졸라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집행관이 밧줄을 당기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장난을 칩니다. 밧줄에 목에 매달려서 깔깔 웃었다고 해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 개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거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자, 오늘 만나본 이 놀라운 사람들 어떠셨나요? 이들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았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걸까요? 권력자들을 실어 디스했던 방랑시인 김삿갓, 죽어서야 인정을 받은 천재 시인 허난설환, 왕의 굴욕까지 기록했던 팩트 폭격기 사관, 혼자서 나라의 영토를 지켜낸 슈퍼어부 안용복, 그리고 죽음마저 농담으로 받아친 학자 이명수까지. 이들은 모두 정해진 길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만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바로 그 순간에도 웃을 수 있을까요? 웃을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